자, 현재 고점 대비 금이 무려 15% 이상 빠졌는데, 자, 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하락하는 금의 투자,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금에 대해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드렸죠. 이 중국 전염병으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 인플레이션 여파로 금이 하락할 조짐이 보인다고 말이죠. 자, 그때 금을 파신 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고점 대비 충분한 이윤을 얻게 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칠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고 있던 금값이 갑자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이것은 갑자기는 아니죠.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이유는 바로 세계 경제를 미국과 영국이 예방주사를 놓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의 강압적인 현재 경제 회복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 또한 디지털 금으로 서서히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껏 안전자산으로 대표했던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이 두 가지가 치명적으로 금값을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저뿐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연준에서 돈을 미친듯이 풀어 제꼈고, 또한 그 돈으로 통해서 단기적인 큰 차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대로 금 시세가 당분간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금 재테크에 대한 투자 전략은 금의 단기 하락이 심할 때 반대로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 금의 저가 매수를 노리는 장기 포트폴리오 계획에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 매우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금을 대신할 가치는 현재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이 완전히 퇴색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화폐와 실물 투자 유동 흐름에 따라서 그 등락폭이 매우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금과 같은 장기 포트폴리오에는 결코 적합하지가 않는다라는 이러한 성질 때문이죠. 과거의 경제 역사에서도 늘 그랬듯 달러를 경제 위축이라는 이름 하에 천문학적으로 풀어대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현상을 늘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트레이온스당 1,500달러를 밑돌던 국제 금시세는 8월 2,000달러 선을 뚫었으면 물론 골드바, 그러니까 금괴는 판매처마다 이로 인해서 재고가 바닥이 났고, 주요 은행 창구마다 금 통장을 개설하러 온 고객들로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은 다시 2021년 들어서 약세 조정으로 돌아섰고, 지난해 8월의 금 시세만 보더라도 고공점을 달리던 금값은 2,051달러에서 이달 4월 들어서 1,700달러 선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국내 금 시세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g당 79,000원 선에서 63,000원 수준으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 시장의 선물도 분위기가 좋을 리는 없겠죠. 최근 글로벌 금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의 자금 유입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4개월 중 무려 3개월 동안 금은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 ETF에 들어온 투자금보다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달러의 금리 상승으로 금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는 달리 금은 투자를 해도 별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매도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올 들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보더라도 연 1%를 밑돌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최근 1.6%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우려가 시장에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즉 패드 의장은 암호화폐는 금의 대체 자산이지 화폐 대체 자산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만한 자산이 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됐고, 또다시 비트코인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금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일단 대형은행의 주요 큰손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들은 금값이 당분간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좀 보태보자면 현재 비트코인과 주식의 안전자산 혹은 공격적 투자 또한 위험성 투자에 과감히 투자자들이 현재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만약 이것들이 다시 흔들리게 된다면 달러와 금의 안전자산 배분에 의해서 금의 동시 매입 현상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고로 비트코인의 추락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한 안전자산의 도피처로 금을 단기적으로 다시 투자자들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현재 단기적으로 급락한 것처럼 매우 불안정해 보이지만 이것은 다시 꿈틀거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다소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 5년치 금 시세를 우리가 분석해 보더라도 다른 금속 자원들에 비해서 작년 경제 위기론으로 인해 금값이 매우 과열되었다는 측면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는요, 가격과 희소성이 매우 높으면서 은과 구리처럼 산업재로 쓰이는 금속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금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매우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의 투자 전략, 즉 이제는 금의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것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분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금은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차원으로 매수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은 다시 경제 위축 리사이클이 다가올 5년 혹은 10년 후를 보고 장기 저축의 개념으로 저가 매수 포지션으로 잡는 것이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경제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현재 미디어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높지 않은 수준에서 글로벌 경기가 서서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금을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금의 간접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안팎을 장기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금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 자, 금은 크게 나눠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눠집니다. 직접 투자는 대표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골드바를 직접 사서 보관하는 게 그 대표적인 투자 방법이죠. 이뿐 아니라 한국 거래소를 통한 투자 방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 즉 HTS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계좌를 통해서 명시된 시장 가격에 따라 주식처럼 사고 파는 방식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래 수수료가 0.6% 수준으로 금 투자 방식 중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원하면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는 직접 투자 방법입니다. 이뿐 아니라 투자에 따른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 간접 투자 상품은 바로 금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통장은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말 그대로 본인 계좌에 예금을 넣어 놓으면 국제 금 시세에 따라서 잔액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은행은 고객 예금으로 직접 금을 사들이는 게 아니고요. 대신 같은 금액을 외국 은행이 개설한 금 통장 계좌의 달러로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자는 원화를 예금하고 있지만 잔액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에 연동되어서 바뀌는 셈인 것입니다. 금 통장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처럼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원할 때 언제든 환매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수료도 2% 안팎으로 골드바를 사는 것보다 부담도 적고 더 저렴한 그러한 장점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 차익에 대해서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붙는다라는 것이고 현재 시중은행인 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이 말씀드린 이러한 금통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식은 바로 펀드가 있습니다. 즉 금에 투자하는 펀드는 간접 투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금 펀드 이외에도 금 선물 가격을 추정하는 금 ETF도 간접 투자 효과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국내 ETF는 환 리스크를 해지하지만 해외 ETF는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은 반드시 참고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금의 가치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을 조금씩 매수했을 경우 지금의 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일단 보일 수가 있고요. 10년, 5년, 3년으로 점점 짧아져가는 경제위기의 리사이클의 특성을 보았을 때 금의 가격은 또다시 찾아올 경제위기의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금 포트폴리오 저가 매집의 메리트는 적은 돈을 적금하듯이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러한 요긴한 서민 재테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의 하락 포지션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투자처의 시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